숙제 앞으로 프린트 이제 2개 더 나가요. 2개 더 나가면 끝납니다. 5월 전까지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숙제가 더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이제 더 받으면 되는데, 그것만 더 받으면 돼.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것만 더 받으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요.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겠지?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오고 있고요. 내가 니네를 열받게 할 수 있는데, 열받게 하지 않을게요. 귀찮아요. 너네를 열받게 할 수 있는 워딩이 하나 있는데, 귀찮아요. 열받게 하는 워딩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 워딩 있어. 경민이를 내가 열받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경민이를 당장 열받게 할 수 있어요. 왜 또 나야? 라는 표정이야. 너가 반응이 제일 맛집이야. 그럼 봐봐. 벌써부터 반응 맛집 되잖아. 맛집이야. 네가 제일 맛집이야. 나는 안 놀리고 싶어요. 안 놀리고 싶은데 가르마 뺄 건 빼야지. 아무리 안 듣고 있어도 좀 뺄 건 빼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응? 뭐야? 설마 듣고 있었어? 뭘 듣고 있었어? 그쵸. 습관. 야, 약간 내가 버즈를 끼고 수업하면 그거 자체도 힙해 보이지만 부모님들이 그거 봤을 때 과연 좋아할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부터 토요일 3시 30분 클리닉이라 그랬습니다. 내일 안 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 더 공지할게.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금요일날 6시 40분부터 8시까지 클리닉 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지고 이게 언제로 바뀔 거냐면 토요일로 바뀌는 거야. 이번 주부터 바뀌는 이유는 얘기했어요. 다음 주는 금토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금토 수업이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가 내일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의 일부 반이 내일부터 시간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걔네들이 시간표가 바뀌다 보니까 너네가 그러면은 영어랑 겹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영어랑 겹쳐버리다 보니까 진서는 엥? 이라는 소리를 되겠지만 얘네 셋이 영어랑 제대로 겹쳐요. 시간이. 영어랑 겹쳐요. 영어랑 아예. 시간이 아예 겹쳐버려서 그래서 토요일날 3시 30분에서부터 5시까지로 변경입니다. 이번 주부터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때 하는 거고 이때 클리닉은요. 나도 같이 있을 거지만 나랑 함께 같이 있을 누가 있다? 조교 언니, 조교 누나가 이번 주부터 오실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학년이랑 같이 할 거예요. 3학년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랑 원래 같이 했던 학년이 원래 2학년이었잖아요. 이제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학년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좀 편할 거예요. 약간 여자애들이 좀 약간 좀 편할 거야. 3학년은. 3학년 여자밖에 없어서요. 3학년은 남자가 없어요.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나마 2학년들보다는 낫겠지. 왜냐면 2학년들은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쵸? 2, 3학년 참 보면 성비가 참 극악이죠. 3학년은 여자만 100이야. 2학년은 남자 99%에 여자 1%예요. 극악의 성비인데 니네도 그러긴 해요. 너네 여자 99에 남자 1이잖아. 너네도 극악의 성비긴 해요. 너네도 극악의 성비이긴 한데 지금 중3부터는 극악의 성비는 아니에요. 지금 중3부터는 그나마 좀 성비가 깨져요. 약간 좀 왜 그런지 모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그러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오늘 저녁에 문자 안내가 될 테니까 그것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표 관련해서 질문? 퀘스천?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진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98쪽에 대표용 5번에 저렇게 생겨먹은 저 부등식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가볍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거를 좀 풀려면 약간 좀 요런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원칙 같은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원칙 같은 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대원칙 같은 거 하나만 좀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자, 그때 여기서 내가 얘기해줄 대원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는 쟤네들이 다 숫자라서 그래, 문자라서 그래? 문자라서 그래.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문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문자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초면입니다만 초면인데요. 아직 어색한 거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이거 보고 나는 너가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물론 반가운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 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 이런 비슷한 걸 본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애들을 보면은 반갑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근데 방정식이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건 방정식이고. 근데 부등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그러면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좀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를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해보세요. 약간 얘네들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을 때 얘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그냥 숫자라고 치자.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의 순간적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봐. 한글로 좀 뜯어볼게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글 단어로 좀 뜯어서 그럼 얘네들을 좀 읽어보자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야. 읽어보자예요. 읽어보자. read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읽어보자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 그럼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읽어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좀 떠올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읽어볼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할 건 나 지금부터 이 문제 요렇게 읽어서 답을 낼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만 좀 집중을 해본다면 나는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B에다가 주목을 해봐.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약간 좀 한글로 이렇게 좀 쪼개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글로 좀 쪼개서 읽어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요. B는 누구보다는 커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한글로 읽어봐. 그럼 B는 누구보단 커요? A보단 큽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B는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이렇게 A보다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은 B는 누구보단 작아요? C보단 작아요. 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B는 뭐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C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는 현재 한글 단어 뜻을 그냥 뜯은 거니까 그럼 요대로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식을 세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얘네들을 가지고 식 세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식 세우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뭐 할 거야? 식 세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Shall we try?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여기 try 했을 때 yes라고 하면은 그때 하면 되는 거고 no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B는 A보다 크다.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돼. 그럼 이거를 좀 잡아주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결국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A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야. 끄떡끄떡.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B는 C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얘네들을 C로 쓰게 된다면 B는 결국 여기 있는 C보다 결국 크다고 작다고? 작다.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홍. 끝났어요. 다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사실상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뜯어놓은 거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한 거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표현은 당연히 쪼개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준 잡는 거는 항상 여기 가운데 있는 B가 기준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나누어서 본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결국 B는 A보다 크고
b는 c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인정되죠? 지금 여기까지 다 끄떡끄떡했죠? 지금 현재 됐지? 여기까지는요? 끄떡끄떡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숫자에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럼 쟤를 같이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숫자는 요렇게 읽어도 된다거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이런 건 된다는 거야. 진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 3, 10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극단적으로. 그럼 여기에 3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얘네들 두 문장을 쪼개면 3은 누구보다 크다. 그치? 3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3은 누구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치? 3은 100보다 작다. 이 두 문장으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인정하지? 다 인정하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다 인정이 되지. 그럼 여기까지 인정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대로 썼다 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갖다 치자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대로 갖다 쳐. 근데 이거를 지금 문장으로 연결을 해도 얘는 똑같을까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똑같을까요? 라는 게 지금 여기 질문인 거야. 그럼 너네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돼. 만약에 yes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no면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es or no 이거를 확실하게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yes or no를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 봐봐. 그럼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다 왔어. 왜?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써진 거잖아. 그럼 그거 문장도 그럼 똑같다는 거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도 그러면 결국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돼. 이 문제의 키워드는 여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저거를 잡는 거야. 그때 얘네들 쪼갤 때 항상 누구를 기준 잡아서 쪼개는 것이 포인트냐면 이때 기준 잡을 건 반드시 가운데의 기준을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분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가 기준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분명한 친구들이 기준이니까 그럼 저기 있는 가운데 거를 기준 잡아서 식을 두 개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래서 15x-24보단 여기 있는 5x 더하기 6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보다는 10x 더하기 1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봤을 때의 기준은 당연히 여기는 5x 더하기 6이기 때문에 그럼 5x 더하기 6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여기는 5x 더하기 6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5x 더하기 6은 당연히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잡아야 돼. 그치? 15x-24보다 크다. 이게 1번이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5x 더하기 6과 여기 있는 15x-24를 잡았을 때 얘가 5x 더하기 6이 더 커요. 이게 1번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식은요. 저기 있는 5x 더하기 6이 기준이겠지. 그럼 여기는 5x 더하기 6을 기준 잡았을 때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치? 얘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5x 더하기 6이 결국 나는 여기는 10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더래. 이거 두 개 보여주면 게임 끝! 왜? 이제부터 뭐야? 쟤랑 똑같은 형태가 된 거야. 이랬더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랬더니 저기는 쟤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가 된 거야. 나이스!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풀고 얘 풀어. 범위 찾아. 겹치는 거 찾아. 그게 답이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맞지?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많이 연습했죠? 그쵸? 그쵸? 왜 경빈이 내가 나이스 하자마자 갑자기 놀래. 왜 놀랐어? 미안해. 놀랐다면 미안해. 표정이 저 사람이 웬일로 사과하지? 라는 표정인데? 저 사람이 왜 웬일로 사과하지? 라는 표정이지? 너네한테만 이게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다른 학원도 어제 똑같이 했어요. 다른 학원에서 똑같이 나이스 했어요.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얘 그대로 풀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 풀 때 핵심 있지? 내가 x 앞에 붙어있는 부호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다?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좋다?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럼 플러스로 만들어줄 거니까 얘 오른쪽으로 넘길래 왼쪽으로 넘길래 x 오른쪽으로 넘길래 그러니까 15x에서 5x를 빼 그게 지금 현재 오른쪽이겠죠? 그럼 왼쪽은요 6에다가 24를 뭐 해주면 돼? 6에다가 24 뭐 해주면 돼? 더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가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해서 부등호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끝. 그럼 얘들 계산하면 얘가 10x가 되고 얘 계산하면은 30이니까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x는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10으로 나누면 x는 그래서 누구보다 작아요?
그래 3보다 작다. 끝.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식이겠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풀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풀 건데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x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는 여기에 10x 잡아놓고 5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그러면서 왼쪽에는 내가 6이 있었고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더하기 1 아니면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5x 그럼 600일 하면 얘가 얼마가 되니까요? 그래서 600일 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1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라고. 얘네들에 대한 뭔 범위 찾으라고. 공통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와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가 있을 거라고.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으라고.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겠지요. 에? 오후. 나 오늘 배부른데? 왜 실수하고 있지? 나 오늘 수업하기 전에 밥 먹었는데. 거의 최초예요. 수업하기 전에 밥 먹은 거. 수업하기 전에 저녁밥 먹었는데. 왜 배는 부른데 배가 부르자마자 식곤증이 오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앞타임은 잘했는데. 자, 그때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럼 얘네들 공통범위 구하시면 돼요. 겹치는 거 찾으면 돼. 그쵸? 그럼 수직선 그려서 확인을 하게 되면 만나요? 여기까지는요? 아직 초창기니까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1보다는 현재 크거나 같은 애고 3보다는 작은 애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는 두 개의 검은색들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 읽어봐. 어디냐면 여기지. 그럼 여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얘 x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여기 있는 얘 숫자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왜? 여기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그치? 3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범위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 찾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찾아보세요.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답은 몇 개가 된다? 2개. 그래서 답은 2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부등식 기초적인 건 다 했습니다. 푸는 건 웬만한 건 다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배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복습할 문제 따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다 지금 여기 있는 방법 그대로 해서 풀려요. 모든 문제들이 싹 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레벨 3까지도 아마 여기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냥 풀면 다 풀릴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203쪽으로 갑니다. 203쪽에 20강. 야, 이 책 끝나려면 이제 진짜 2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갑자기 하품이야? 감탄한 거야? 하품한 거야? 겁나 길었죠. 2단원이 지금 현재. 되게 야금야금 천천히 나가는 것 같은데도 2단원이 지금 끝나갔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맞죠?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현재 2단원 끝나려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갸꿀딱이에요. 그쵸? 그치 형민아? 얼마나 갸꿀딱이야. 그쵸? 2단원이 끝나갑니다. 그 말은 곧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아, 내일 아니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한다는 소리일까요? 시험을 보겠다는 소리죠. 방정식.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방정식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가지고 오시고요. 알겠죠? 알겠지? 이번 주 토요일에 방정식 시험 볼 거야. 참고로 어제 다른 학원 봤거든? 걔네 갈렸어요. 이유를 얘기해줄게. 약간 걔네한테도 힌트를 줬으니까 너네한테도 똑같이 힌트를 줘야지. 그게 형평성에 논란이 없잖아요. 어제 다른 학원에 본의 아니게 힌트를 좀 많이 줬거든. 시험 보기 전에 힌트를 좀 많이 줬거든요. 너네도 힌트를 줄 테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세요. 참고 교재에 있는 유형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 있는 유형 거의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프린트 유형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로 힌트 드릴 건 계산이 많아요. 계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건 감안하고 보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방정식의 핵심이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진 않은데 점수가 낮게 나와요. 항상. 여기 단원을 시험을 볼 때 점수가 항상 낮게 나오거든요. 평균이 많이 떨어지는 시작점이 이쪽이에요. 그럼 평균이 왜 많이 떨어지냐? 그냥 단순해서 그래요.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당연히 충분하게 연습이 된 다음에 해야 거기에 스킬을 입혀도 안 무너져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건물을 짓는 거야. 건물을 짓는 건데 봐봐. 이 학원 건물을 짓는다고 쳐? 근데 빨리 공사해야 돼. 그러니까 모래로만 딱 지어줘. 모래만 이렇게 딱 지었어요. 완성은 했어. 모래 구우면 어쨌든 되니까. 됐어요. 그럼 이 집 놓는 순간 이 건물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떤 경우냐면 스킬만 그냥 빠르게 배우는 경우. 그거는 무조건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요. 근데 이런 건물, 내가 알기로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내가 알기로. 이 건물이 내가 알기로 한 1980년? 90년 이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 비 오면 여기 물 새잖아. 여기 비 오면 여기 물 새요. 이게 왜 있는 줄 알아? 비 오면 물 새요. 물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 강의실 쓰면서 제일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보수공사 해달라니까 건물주가 안 해준대요. 건물주가 안 해준대요. 건물주도 진짜 못돼 먹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저렇게 물 새는데도 여기 합선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봐봐. 이게 CCTV가 있다는 건 여기 위쪽에 지금 전선이 다 이렇게 깔려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솔직히 비 새면 합선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합선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대요. 그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나 봐. 지들끼리 이렇게 통로가 생겼나 봐.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나 봐. 그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건물의 미스테리예요. 물은 도대체 어디서 새는 것이며 어디를 통해서 도대체 들어오는가. 나도 궁금해 죽겠어요. 답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 강의실 3년째 쓰고 있는데 22년부터 썼으니까 내가 여기 22년부터 나 혼자 단독으로 썼으니까 거의 3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 이유를 못 찾았어. 3년 동안 쓰는데도 한 번도 못 찾았어. 어쨌든 뭐 그런데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단원을 그래서 이렇게 좀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뼈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접근을 해봐.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스킬 입혀도 안 무너집니다. 그때 스킬을 입히는 거예요. 빨리 풀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 몇 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눈으로 보이고요. 몇 개는 진짜 좀 내가 거기에 몇 개만 이렇게 또 신기한 거 몇 개만 더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풀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하게 돼 있어야 돼요. 방정식과 부등식 잘 풀고 싶으면은요. 특히 2단원 전반적으로 다 그래. 복소수 제외하고는 복소수는 계산이 적으니까. 2차 방정식부터는 다 그래요. 계산의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게 포인트인데 그 계산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요. 충분하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충분한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입혀야 여러분들이 안 무너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대비 때는 당연히 스킬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스킬만 익히고 풀면은요. 언젠간 무너진다. 알겠지? 그 스킬은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막 갖다 쓸 수 있는 스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니네가 다 구별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아마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스킬만 막 갖다 쓰는 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부등식에서의 그러면 스킬은 바로 뭐냐면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하나는 머릿속에 지가 알아서 수직선이 그려져요. 그럼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범위에 있겠다라는 게 그냥 바로 보여. 수직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고요. 스킬 같은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지금부터 너네한테 스킬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물론 너네한테 스킬을 바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연립부등식을 푼대. 풀었대. 해가 나왔대. 해가 요거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연립부등식의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어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연립부등식이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연립부등식 이거에 뭐가? 해 동그라미. 자, 해 동그라미. 해. 그럼 해. 이거 근이죠. 그럼 부등식에서의 해는 값이라 그랬어요? 범위라 그랬어요? 범위죠. 다시 한번 뭐예요? 예, 범위 줬는데 무슨 범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통범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준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공통범위니까 그건 뭐냐면 위에 것이랑 밑에 것이랑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았더니 그 범위가 지금 거기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 현재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으로 여기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위에 것도 풀고 밑에 것도 풀어야 되면서 얘네들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는 것. 그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줄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1과 여기는 x 더하기 a를 잡았을 때 얘가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1번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게 1번이고 그럼 얘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범위를 이렇게 찾을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는 문자가 두 개지. x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들은 다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다 문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느냐라는 게 그 다음 질문이 돼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해, 즉 다시 한번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 범위는 x에 맞출 거냐 아니면 a에 맞출 거냐 이 두 가지가 현재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정답을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의 문자는 x로 인정할까요? a로 인정할까요? x로 인정할까요? 그걸 어디서 찾은 거야? 이 공통범위 해. 여기서 찾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범위를 구한 게 실제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한 문자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얘 문자랑 똑같이 생겨먹은 것만 문자로 처리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x가 문자였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x만 문자인 거야. 그럼 a는 문자야 숫자야? 그러니까 a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a는 수로 처리해서 계산합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수로 처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드만 플러스가 되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왜? 어차피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 나눌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왼쪽으로 모는 게 나아요? 오른쪽으로 모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디가 나아?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디로 몰아야 돼? 지금 현재 x는? 왼쪽으로 몰아야 되죠. 그래서 3x에서 x를 뺀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왼쪽으로 몰아서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에서 x를 뺄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x에서 x를 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얘가 그래서 a에서 1이
넘어오게 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왼쪽 거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2x가 되었을 때 2x가 여기에 계산하게 되면 a 더하기 1이 됩니다. 고로 우리는 x의 범위 구할 거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 몇 분의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어요. 몇 분의? 그쵸. 그래서 얘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게 현재 첫 번째 위에 거 플러스 때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풀겠죠. 그래서 밑에 것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2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여기는 3x 더하기 1을 비교했을 때 요거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너무 완벽하니까 그대로 풀게 되면 넘어가고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요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3x에서 우리는 2x를 뺀 거. 얘 넘어오게 되면 3 빼기 1 하니까 얘가 그래서 2가 되는 거.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얘네들을 빼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x가 나왔고 그럼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여기에서 둘 다 범위가 나왔을 텐데 그 범위에 대해서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라고요? 그렇지. 얘네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에 대한 공통범위를 찾으러 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의 범위를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수직선에 또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은 아직까지는 들고 오세요.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는 들고 와 제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뚝 보고 이건 저거 이건 이거 떠오르면 그때부터 안 들고 와도 돼. 그 전까지는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머릿속에 바로 그려질 때까지는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얘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2였고 저기 있는 얘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x는 그래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제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겠지. 너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건 바로 누구냐면은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현재 내가 자연스럽게 인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네가 지금부터 이렇게 풀었을 때 여기서 그럼 질문 던져야 되는 게 있어. 얘가 됐니? 여기까지 했냐? 얘가 이거보다 커야 돼? 라는 질문이 던져야 돼. 그건 맞는 말이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왜? 내가 아직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너네가 당연하게 끄떡끄떡 대고는 있지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근데 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본다면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 해의 형태가 얘는 제한을 했거든.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에서부터 4까지라고 제한을 했거든. 그럼 인간적으로 4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지금 제한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왜 붙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붙었던 이유는 해의 형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의 형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왼쪽에 있었으면 해가 없었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었어도 해가 애매했을 겁니다. 저 형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인간적으로 작거나 같다 쪽에서 나왔을 테니까 작거나 같다 쪽은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야. 그래. 그래서 얘가 4가 됐습니다를 이용해서 A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보여주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1을 구한 게 4 곱하기 2 하면 8이야.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A가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었어요? 7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7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답은 7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게 현재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결론적으로 답을 내서 어쨌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바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형 2번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대표형 2번도 똑같이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을 좀 풀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감 잡히고 있죠. 그 감을 잡으면서 풀어야 돼. 결국은 겁나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중요하니까 여기를 좀 잘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형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연립분해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얘가 결국 해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해를 안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저게 해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끝!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 뭐라고 가름이 뭐라고? 그치. 밑줄.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해를 갖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해를 갖지 않는다의 다른 말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치? 겹치는 부분. 가름 말고 좀 다른 애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경민아. 뭘 그렇게 또 띵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또 미안해지잖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다. 다시 한번 공통 부분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야. 공통범위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았다. 공통범위 없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풀었더니 공통범위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이게 끝인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식을 푸는 거야. 어쨌든 범위가 생겼대 안 생겼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여기서는 A의 값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A가 정답이고요. X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왜? 연립부등식 위아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자가 X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X에 대해서 풀긴 풀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해를 갖지 않는다, 공통범위를 안 갖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위아래 다 풀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일단은 풀고는 가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풀어봐. 이렇게 된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풀어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얘 x 더하기 a와 그 다음에 여기는 3x-5를 잡았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x 더하기 a가 더 큽니다. 이것도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어줄 건 바로 누구냐면 쟤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2랑 여기는 x 더하기 6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습니다. 즉 얘네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 다 풀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또 넘어가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 이쪽으로 넘기는 게 나오니까 그럼 3x에서 x를 뺀 2x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5가 되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양변에 얼마로 나누는 것이 되었고요? 2로 나누는 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로 나눠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x의 범위니까 그래서 우리는 2로 나눠줬을 때 어차피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5보다 작다. 이게 현재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얘도 넘어가게 되면 얘는 오히려 왼쪽을 넘기는 게 낫겠네요. x를. 3x에서 x를 뺀 2x가 왼쪽에 있고 그럼 얘가 넘어오니까 6 더하기 2에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8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를 좀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어쨌든 공통범위 찾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상에 그려놓고 여기서 그럼 범위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잡아야 되는 건 그럼 누구를 기준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여기 마지막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답을 낼 것이고 그 답을 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 즉 공통범위를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누구한테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게 지금 여기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수직선에 현재 완벽하게 찍히는 숫자는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인정하기 수월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먼저 인정을 해보세요. 그럼 숫자 누구를 인정할래? 4.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 먼저 찍을래? 4 먼저 찍을래. 그래서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건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안 생기도록 우리 찍어야 돼. 지금부터. 누가 안 생기도록 찍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점을 찍어야 되는데 누가 안 생기도록 찍어야 돼. 누가 안 생기도록 찍어야 돼. 점을 찍긴 찍어야겠는데 누가 안 생기도록 찍어야 돼. 공통범위가 안 생기도록 누구를 찍는 거야? 얘를 찍어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2분의 a 더하기 5를 공통범위가 안 생기게 찍을 거야. 그럼 얘네가 일단 안 생기게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자리가 있어요? 일단 후보가. 후보는 현재 총 몇 자리가 있나요? 후보 몇 자리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있어? 몇 자리? 정답 나온 것 같은데 몇 자리? 하나? 물론 하나에 나오겠죠. 정답은 하나겠지. 몇 자리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일단 생각해봐. 여기 와도 돼, 안 돼? 되지? 1번. 그쵸, 여기까지는요. 야, 공통범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4랑 같아도 돼, 안 돼? 되지? 오케이. 2번. 그쵸? 그럼 이쪽에 찍히는 것도 돼야 안 돼요, 원래는. 공통범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은 다 되죠. 공통범위까지 생각하려고 하면 처음엔 당연히 어려워. 그러니까 답을 한 번에 못 낸다고. 지금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다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일단 지우세요. 안 되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지워. 그렇게 지워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 접근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가.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요. 공통범위 이제 안 생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린 이제부터 여기 1번 이렇게 찍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도 이렇게 되는 거고 3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범위는 저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누가 봐도 대놓고 공통범위가 생기고 있는 범위가 딱 한 번 있다고. 몇 번이야? 그게 3번은 공통범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3번을 살려 죽여. 여기서 날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시간 어차피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치? 지금 어차피 실전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 그만큼 연습을 할 거니까. 연습할 땐 이렇게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인다고요. 그 순간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번은 안 된다고. 버리라고. 됐지? 그러면은 내가 될 수 있는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1번은 누가 봐도 오케이죠. 그럼 1번은 챙겨. 그럼 2번도 이제 오케이가 되냐? 이게 마지막 질문인 거야. 그럼 2번도 오케이가 돼요? 되지. 왜? 얘가 똑같아도 하나는 4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친구는 4보다 작다일 거야. 다시 한 번요. 4를 안 갖는다고요. 그럼 4를 갖는다와 4를 안 갖는다. 근데 4를 기준으로 얘가 완벽하게 갈라졌다. 그러면 갖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공통범위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그러니까 안 생기고 그냥 실수 전체로 연결될 뿐인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범위로 따졌을 때 끊어지는 건 없는 거잖아. 4보다 작은 것도 있고 4보다 큰 것도 있고 하지만 공통범위는 없고 이런 느낌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2번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종합해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답 나왔네. 저기 있는 2분의 a 더하기 5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2분의 a 더하기 5라는 친구는 결론적으로 4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작거나 같다 2번 돼요? 안 돼요? 2번 된다 그랬지. 2번이 대놓고 같은 경우지. 그럼 작거나 같은 건 다 되는 거지. 결국 뭐야? 얘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요렇게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답을 결국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서 1차 분식 하나 더 푸는 거니까. 됐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올려서 풀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5가 결국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a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거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범위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럼 최대값 찾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제일 큰 건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1-1번부터 풀어봅니다. 1-1번과 2-1번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과 2-1 두 개를 풀어봅니다. 알겠죠? 지금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다 해봤어요? 어때? 좀 전반적으로 다 해봤어요? 할만해? 할만해? 진사 할만해? 할만해? 자, 205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5쪽에 대표형 3번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까? 그냥 우리 진짜 닦아놓고 얘기할까?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올 것 같죠? 왜? 너무 문제가 어떤 스타일 같아? 누가 봐도? 약간 너무 몇 학년 같아요 이거? 에이 초딩, 야 초딩이가 어떻게 풀어? 중딩 같죠? 약간 너무 중딩 같은 문제 같지? 그게 잘 안 내긴 하는데 모르잖아. 가끔 내긴 하더라고. 가끔 내더라고. 니네가요. 이니디오. 가끔 내더라고. 빵점 받지 말라고. 빵점 받지 말라고. 진서 너는 꿈 깨고 너네는 안 나와. 너네는 이거 낼 바에 차라리 이상한 거 하나 더 더러운 거 내요. 실생활로 내긴 내는데 더러운 걸 내지 이걸 낸 적은 없어요. 물론 올해 바뀌었으니까 모르지.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됐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라서 해드리긴 할게요. 그러면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이런 활용 문제, 실생활 문제 나오면은 제발 어떻게 하라고. 배우기는 해요. 기억나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너네를 그렇게 발목 잡았던 그 친구잖아. 그쵸?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그 친구잖아요. 참고로 우리 가름이는 그걸 되게 어려워하죠. 우리 가름이는 그걸 되게 어려워하죠. 나머지들은 쉬워했어요? 어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넌 쉬웠어? 어려웠어? 그 당시에. 왜 갑자기 입술이 떨려? 왜 갑자기 입술이 떨려? 왜 이걸 보는 순간 열받아? 열받아? 지우는 이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진서는? 좀 그랬죠?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학원에서 중2도 하고 지금 여기 중3도 하는데 걔네 할 때도 내가 똑같은 소리 할 거야. 중2에서는 이제 활용 들어갔으니까 거긴 내가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너네한테 똑같은 소리 했고 다음 이제 다른 학원에 있는 고1 어제 했죠. 얘네들도 어제 이거 할 때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너네도 똑같은 소리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실생활로 주어질 때. 왜? 얘는 그래도 거듭진 안 나와. 거지속 알죠? 니들이 제일 혐오하는 거 있잖아. 거, 지, 속. 그쵸? 이거 제일 혐오하잖아요. 이건 아무도 안 나와. 이거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잘 안 내요. 아 근데 양심 없는 학교 최근에 하나 봤다. 특성화 중에. 양심 없게 소금물 가지고 문제 내던데. 농도 구하라고. 양심이 없어요 학교가. 농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대 배우거든요. 그거 가지고 구하라 그랬어요. 양심이 없어요 학교가. 어떻게 된 게. 그치? 학교에 양심이 없어요. 그런 학교들도 간혹 있는데요. 너넨 아니야. 특성화라고. 내가 있잖아. 특성화해서 나온 적은 있다고. 양심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건 양심이 없는 건데 이 문제는요 쉬워요.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단은 갖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챙겨줘야 되는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자예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말로 주저리 적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럼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좀 감으로 잡아주면서 와야 되는데요. 그럼 그 감을 잡는 과정도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많이 쉬우니까 그럼 여기도 좀 가볍게 좀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딱 하나요. 여긴 문자야,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도대체 뭐로 잡을 거야? 라는 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문자는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한다면 문제를 읽어봅시다. 한 개에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1,200원인 감을 합해서 30개를 사려고 합니다.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고 총 금액이 42,000원 되도록 할 때 살 수 있는 뭐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문제야? 사과의 최대 개수. 동그라미 칠 건 사과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사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잡아줍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과의 개수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문자는 사과의 개수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 이게 현재 x개인 거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서 답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황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황 이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겠지 뭐.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은 사과 한 개 얼마야 지금 현재? 아니 X개 살 건데 한 개 얼마에? 1,500원이에요. 지금 현재 한 개에 1,500원 하는 사과가 있고 감이 지금 현재 한 개 얼마예요? 1,200원 합니다. 자, 지금 시세 고려하면 이건 싸요 비싸요? 지금 시세 비교해서 봐봐. 여기 가격이 싸요 아니면 비싸요? 이 설마 시세를 모르진 않겠지. 야, 현재 시세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죠. 그럼 올라가 있는 걸로 비교했을 때 얘는 한 개의 가격이 얘는 1,500원이고 얘는 1,200원이래. 비싼 거야 싼 거야? 아 비싼 거야 싼 거야? 애매해? 많이 싼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진서 표정이 아닌데? 우리는 더 싼 데를 아는데 라는 표정이야. 여기가 더 비싸다고? 실제가 훨씬 더 비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현재 실제가 진짜 비싸요 실제가. 아 이거보다 더 싼 데 있으면 얘기해. 내가 거기 가서 당장 사발을 하니까 내가 싹 다 사재기 하려니까 더 싼 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가서 사재기 해버리게 돼.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렇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한 개 가격이 이렇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문자를 아까 문제에서 물어본 사과의 개수를 가지고 얘 몇 개 샀고 얘 몇 개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사과의 개수를 가지고 나는 X개 샀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과를 X개 샀어요. X개만큼 구매했어요. 그럼 감은요? 몇 개만큼 구매했나요? 그치? Y개만큼 구매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과랑 감을 다 합쳐서 나는 30개만 사면 되니까. 결국 뭐야? 30개 중에서 사과를 샀으면 남은 것만큼은 감을 샀겠죠? 왜? 사과랑 감이 동시에 되는 게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당연히? 없잖아요? 유전자 변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지 않아요? 왜? 봤어 실제로? 사과랑 배가 같이 있는, 사과랑 감이랑 같이 있는 그런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사과를 딱 갈랐는데 감 모양인 거야. 사과를 딱 갈랐는데 감처럼 안에가 샛노래. 그런 게 있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사서 내가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해버리게. 썩은 사과 말고 썩은 사과 말고 못 먹는 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걸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거 먹고 사람 죽으라고? 배탈 나가지고? 그거 알죠? 썩은 사과 한 입 잘못 먹으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살아야 돼요. 강제 관장해요. 강제로 관장할 수 있어요. 대신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화장실 변기 안에만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변기 위에서만 봐야 돼. 언제 배출될지 몰라요. 맞잖아. 아니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유전자 변형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당장 사러 가려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너네도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사러 가세요. 그래야 되팔렘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흔히 얘기하는 garbage죠. 싼 값에 사놓고서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garbage들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쨌든 그 유전자 변형한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는 어차피 30개에서 사과만큼 산 거 빼고 남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감은 30-X개 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 좋네요. 이 상황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사과를 감보다 많이 샀대요? 적게 샀대요? 당연히 첫 번째는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서 적게 샀어. 많이 샀지.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였던 X개랑 감의 개수였던 30-X개가 있을 건데 누가 더 커야 돼? 사과의 개수였던 X개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훨씬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총금액이죠. 그럼 총금액이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 사과가 1,500원짜리인데 나는 X개 샀을 때 그 가격과 하나에 1,200원짜리였던 감을 30-X개를 샀을 때의 그 가격 얘네들을 더해준 게 총금액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총금액은? 그러니까 사과 한 개에 1,500원짜리를 X가 샀어요. 그럼 내가 내는 돈은 얼마야? 난 얼마 내면 돼? 그치 1,500X1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1,500X1과 한 개에 1,200원짜리였던 감을 몇 개 산 거를 곱해주면 되냐면 30-X개 산 거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얘 감 샀을 때 내가 들어가게 되는 감의 총금액은 얼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200에다가 우리는 30-X를 곱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현재 총금액이라고. 그 총금액이 얼마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니? 그치? 42,000원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42,000원입니다. 42,000원 이하입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 이게 답이겠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왔네요? 그럼 다 왔네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대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만 넘기면 끝날 것 같지. 그래서 얘를 넘겨서 그래서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2x가 결국 우리는 30보다 크다. 고로 우리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x는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15개보다는 큽니다. 그러면서 얘네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1500x에다가 얘네 분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36,000원에다가 우리는 1200x를 뺀고 그게 현재 42,000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네 넘어가면은 돼. 그러니까 1500에서 1200을 뺀 여기 있는 300x를 잡아놨을 때 그럼 얘가 넘어가면 42,000에서 36,000원만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남아요? 42,000에서 36,000 빼면 얼마 남아요? 42,000에서 36,000 빼봐. 얼마 남아요? 6,000 남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000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 즉 300을 나눠주게 되면은 x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300 나눠주게 되면서 얘가 몇 개가 되냐면 20개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을 잡았을 때 얘네들을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우리 최종적인 정답이냐? 그치?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나의 정답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나의 답이니까 그러면 실제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 그러면은 나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아볼래?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나니? 그쵸? 15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는 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답이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 읽으면 되니까 따라서 x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몇과 몇 사이에 있다? 그치? 그래서 x는 1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과의 최대 개수가 나오지. 그럼 사과의 최대 개수는 몇 개? 20개. 그럼 사과의 최소 개수는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실수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문자만 잘 잡으면 그대로 그냥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오늘 겁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목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얘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하는 거 중에서. 요거 특징 잘 잡아주면서 넘어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거 중에서 이게 짱이야.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끝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풀러갑니다. 그럼 얘를 좀 풀러갈 건데 그럼 여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나하나 잡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잡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잡히면 오케이고 그게 안 잡히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이 문제, 즉 이쪽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너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아닌데요. 전 제일 혐오하는 내용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그 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탐구 좀 해봅시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얘의 성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죠. 이 절대값의 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즉 음수가 같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 얘네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딱 하나하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부터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잡으면서 볼 건데 그럼 여기 A 1번 봤을 때 A가 일단은 뭐 양수입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나중 문제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여기 첫 번째 케이스를 봐봐.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내용이 교재에 있을 거예요. 다만 나는 교재에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이 멘트 다 교재에 있는 멘트들이야. 맞지? 교재에 똑같이 있어요. 교재에 똑같이 있는 멘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일부러 이번엔 따온 거야. 설명해 주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부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X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A보다 작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는 항상 알다시피 얘가 절대값을 벗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옷을 벗었을 때 얘가 자기 자신만 나옵니까? 아니면 얘는 변칙이 하나가 더 생깁니까? 나만 나와? 아니면 변칙이 하나 더 있어? 변칙이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그냥 진짜 숫자로 인정해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나와도 되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내가 나온 거에 앞에다가 뭐가 붙어야 되는 것?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것. 얘네 둘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은 실질적으로 잘 봐라. 이거를 현재 풀어준다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돼 있는 요 부등식을 같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있는 요 x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 나오게 되는 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다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라는 이 두 개의 친구를 같이 풀어주는 게 목표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좀 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즉 이게 다일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테니까. 이거 얼핏 보면 연립부등식 같죠? 그럼 너네는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결국 무슨 범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치, 공통범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왠지 공통범위를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얘는 그냥 절대값에 의해서 쪼개진 거야.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하면 얘네들은 뭐의 개념이냐면 얘네들은 이거 또는 이거의 개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가 아니에요. 이거 또는 이거다요. 이게 지금까지 풀었던 연립방정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는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3단원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3단원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3단원이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에서 겁나 많이 나올 건데 이 또는의 개념은 결국 뭐냐면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없음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돼도 되고 요게 돼도 된다요. 둘이 같이 만족하면은 그냥 개꿀. 둘이 같이 만족 안 해도 알바 아님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또는의 정확한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됨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됨. 이게 여기 있는 포인트이에요. 또는의 개념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냐면 이걸 만족하든가 이걸 만족하든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범위를 이렇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각각의 범위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냥 또는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 뭐 하면 되냐면 합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냥 합치면 돼. 그럼 합치면 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그건 뭐냐면 얘가 풀리지. 그럼 얘가 풀리게 되면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가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쭉쭉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x가 누구보다 크다가 되냐면 마이너스 a보다가 크다가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같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하면 돼? 하나로 연결하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좀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랑 a가 있을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하나는 a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냥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둘이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공통범위처럼 나와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통범위처럼 나오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 다 걸렸잖아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 1번의 해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래서 우리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냥 이거야. 둘 중에 하나만 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침 딱 걸려버린 케이스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지.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흐름 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B예요. 즉 밑에 있는 거 할 때가 힘이 제일 많이 발휘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또 풀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절대값을 잡아놨을 때 얘가 또 두 개가 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개가 다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네들을 똑같이 풀면 뭐겠냐? 그냥 얘처럼 똑같이 나오겠지 뭐.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기 있는 쟤가 내가 나와도 되고 나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도 돼. 상관없어요. 이거에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상관없잖아. 그럼 요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라. 그러면 얘는요. 얘가 A보다 크든 얘가 A보다 크든 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연결하고 있는 게 또는이라고 그리고라고? 또는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하고 있는 건 또는이라고. 같이는 절대 안 열린다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 이거나 이거나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a보다 작지. 결국 뭐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답이 생기지. 이거랑 이게 생겼지. 얘네 또 눈으로 연결됐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답은 또 눈으로 그래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통범위가 절대 안 나오는데 공통범위로 찾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왜 실제로 해봐.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려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요. 얘는 a보다 크다예요. 절대 겹치진 않아요. 얘네 봤을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절대 겹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a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즉 다시 하면은 여기 있는 얘네 절대값 들어갔을 때는요.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또는의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잘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여기는 절대값을 푸는 게 중요한데 이 절대값을 풀 때 자기 자신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인정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와도 네 괜찮아요 이런 느낌인데 나 말고 나는 여기 있는 x-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은 없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 따로 요것 따로로 나누어서 보면 돼. 다만 얘네들을 나눌 때는 이때는 중요한 게 있어. 뭐를 좀 생각은 해줘야 돼? 자, 우리 이렇게 나눌 때 그냥 막 나누는 거 아니잖아. 그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 그게 바로 절대값. 누구의 가정 중에 지금부터 절대값 안에 거 아니면 절대값 밖에 거? 소신을 가져. 지우. 밖에 게 중에 안에 게 중에 이렇게 나눌 때는 뭐가 중요해? 에헤이 범위 나눌 때는 이거라고 안에 거. x-a 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x-a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x-a를 둘 다 기준 잡아주면 돼. 그럼 위에 건 자기 자신이 나올 때지.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올 때면 저기는 저 x-a가 당연히 0보다 클 때 아니면 0보다 작을 때 그거나 같을 때로 많이 우리가 통용하죠. 물론 안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럴 때 그럼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x-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렇지. 얘는 작을 때 우리는 요렇게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입니다. 오타 났지?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메롱 그 개념에 보면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a로 바꾸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a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오타인데 내가 못 고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쟤네들로 나눠서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로 나눠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표형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절대값의 범위를 나눈다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나누면서 당연히 안에 거에 의해서 범위가 생긴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의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옆에 가겠습니다. 대표형 4번입니다. 그래서 옆에 대표형 4번 얘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까지만 볼게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답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딱 봤더니 대충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직 처음이잖아. 스킬 있어. 그건 시험 때 보여드리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뜯겠습니다. 왜냐? 이걸 뜯어야 밑에 있는 문제들 크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풀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뜯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얘기한다. 오늘은 뜯는다야. 처음에는 뜯겠다야. 시험 때는 안 뜯는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때는요. 안 뜯을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뜯을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뜯어봐. 그럼 절대값 4x-3이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은? 얘가 중요합니다. 체크. 그럼 절대값 4x-3이 중요하지. 그럼 얘를 나누는 게 필요하지. 그럼 얘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 그럼 4x-3이 두 개로 나뉘었죠.
인정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풀어. 그럼 4x-3이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누가 될 수 있어요? 어? 그치 자기 자신 즉 4x-3이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즉 4x-3이 나와도 되고 두 번째 거는 여기 4x-3에다가 누구 붙여도 돼요? 그치 마이너스 붙여도 되겠지.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로 나눠서 봐. 그럼 얘네들로 나누었을 때 그럼 첫 번째 거는 당연히 그럼 4x-3이 몇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부등식으로 연결하면 얘가 9보다 작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얘가 9보다 작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할 때 위에 거는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튀어나오려면 여기 안에 있었던 절대값 안에 있었던 얘 식이었던 4x-3이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돼. 그치 그쵸 여기까지는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즉 얘네들 다시 풀어주게 되면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4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보다 그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고로 x 4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x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냐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여기는 얘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떨 때 얘기한다고요? 0보다 어떨 때 얘기한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얘기하니까 그럼 얘네들 풀어주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4x가 결국 우리는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는 x 구하려면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몇보다 작을 때냐면 4분의 3보다 작을 때. 즉, 이 범위일 때는 밑에 것으로 푼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좀 잡아놨을 때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해보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쭉 연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부터 풀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4x-3이 9보다 작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4x가 현재 12보다 작아서 x가 현재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쟤는 마이너스 풀게 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현재 9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x가 넘어가면 되고 얘가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4x가 큽니다.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3 빼기 9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크냐면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는 여기 잘 봐라. 이 밑에 게 되고 싶으면 4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요 기준을 잡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분의 3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얘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크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4분의 3보단 크거나 같았을 때는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되냐면은요. 3보다 작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또는의 개념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또는의 개념이니까 둘 다 돼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네가 다 묶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건 없단 말이야. 근데 다 묶인단 말이야. 뭐야? 그냥 하나의 범위처럼 돼버렸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위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A가 얘가 A인 거예요. 누가 B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이 B인 거예요.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곱한 게 정답이죠? 둘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정답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나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여기 확실하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 토요일까지 안 된 사람들은 다 해서 내시고요. 가름이도